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이번에 같이 살펴볼 부분은요, 고1 공통국어 지학사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입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를 탐색해보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해 각자 추구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답을 여러 심리학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신나게 살기입니다. 재미있는 삶,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심오하고 심각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재미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사람들, 바로 신나게 살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신나게 살며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의미 있게 살기입니다. 가치 있는 삶, 헌신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이 덜하더라도 원대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넘어지지 않는 것, 즉,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는 몰두하며 살기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며 의미 있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이지요.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경험은 우리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쾌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것, 세 번째 몰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하여 자신이 어떤 것을 할 때 즐거운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 의미를 느끼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것에 몰두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에 따라서 진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인물의 진로 탐색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관심 분야가 건축이라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축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 건축가들의 관심 대상이 무엇인지 탐구하려고 하고 있네요. 해당 학생이 탐구를 통해 읽게 된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건축가는 단순히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그려주는 사람이다. 같은 건축가라도 저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 대략적으로만 분류해도 설계에 영감을 주는 사람, 직접 도면을 그리는 사람, 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시스템과 결합하는 사람 등 다양하다. 그런데 건축 관련 단체나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가를 우리 시대의 환경을 담은 무언가를 아름답게 창조하되 여기에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건축학회에서 정의하는 건축가의 일반적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건축에는 세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와 시대의 요청. 두 번째, 건축주의 요구. 세 번째, 대지와 자연 환경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가지 기본 요구 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즉, 건축가는 의뢰인의 요구에 자신의 창작 의지를 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건축과 관련된 모든 요구를 조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요구 사항이 모두 들어가고 있죠. 사회와 시대의 요청,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의뢰인의 요구까지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 현대 건축의 흐름이라는 책입니다. 과거 건축은 황금 분할, 비율, 구조, 장식 등 전통적인 가치로 평가해 왔었는데요. 현대 건축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가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사용된 탄소연과 사용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이고 유기체적으로 건축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21세기에 와서 환경적인 시각으로 건축물을 바라보게 되면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가 모든 디자인의 우선순위에 올라서게 되었고, 구조, 설비, 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이 글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건축의 가치를 대조하면서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를 비교하여 현대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가가 디자인하고 구조 설계사가 구조를 만들고 설비가 투입되는 수직적 구조의 디자인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디자인 초기부터 환경공학자, 구조 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가 서로 협조해서 좀 더 획적이고 복합적인 디자인 과정이 만들어졌다. 여기서도 건축 분야의 구조라는 것을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현대 건축가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현대 건축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집 짓기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콩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콩집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 추억을 만들기에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해당 강연자는 좋은 집, 행복한 집이란 이웃과 함께하고 기억, 즉 추억을 만들어내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강연자는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건축은 실용보다 가치를 더 고려하는 것이라고요. 이렇듯 현대 건축가가 될 수 있는 방향성, 건축가에게 요구되는 가치 등을 이야기한 글들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두시고 문제 풀어보신 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진로 독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진로 독서는 자신의 진로에 관한 정보 전달에 글만 읽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만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요, 무엇, 맛, 원리의 이야기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예외 사항이 생길 경우가 많아서요. 여기서는 오답선지로 의심해 볼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독서는 자신의 진로에 관한 정보 전달의 글 외에도 전문가의 수필 등을 포함하며 읽는 것이 좋기 때문에 4번에 정보 전달의 글만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되겠네요. 정보 전달의 글 이외에도 수필과 같은 문학 작품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